오늘도 누군가는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어디선가는 미술품이 내걸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팔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약 5천억 원 규모. 시장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전문 직업들도 존재하죠. 뭐부터 볼지. 충만한 미술적 감성으로 무장된 두 용사가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림 보는 걸 좋아하고 살면서 이제 몇 번 없을 기회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꼭 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저랑 이제 잘 맞는지 기회가 생겨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트말린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혹시 뭐 연관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림 실력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깊은 감성과 예리한 시선의 두 용사. 미술품 시장 돌격 준비됐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에 둘러싸여 있는 삼청동 문화거리. 고풍스런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리의 고고한 배경 덕분에 카메라 셔터가 저절로 눌러지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에 용사들이 찾았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나? 아 진짜? 이번 기회에 예술적인 눈을 한번 끌어올려 보라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용사들이 찾은 곳은 삼청동에서도 미술의 향기가 그윽한 갤러리 골목. 오, 여기는 건물 자체가 작품이네요. 역시 건물 포스가 되게 이쁘고 크다. 용사들 눈에 잡힌 아담하고 예쁜 갤러리. 호련히 갤러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우리 용사들 그림 좀 볼 줄 아시나? 검은색에다가 돌가루 먼지 같은 거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 같다. 나전칠개에 들어가는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 제목 나와 있나? 먼지가 되는 날에. 오, 야, 이건 뭐지? 무슨 그림일까? 다 이게 특징이 있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제 회색 선 이런 게 들어가 있네. 그렇지. 2층에는 뭐가 있을까? 2층도 빨리 가볼까? 가볼까? 2층 한번 가보자. 가자. 우리 전통의 미와 서양의 미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 좋은 작품들 덕분에 일단 눈은 즐거운데 뭘 좀 알면 더 의미가 있겠죠? 이 작품에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먼저 보이시나요? 잎사귀요. 잎사귀요. 물방울이 가장 눈에 띄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뭔가 이게 서로 이렇게 상처도 내고 하는 것을 과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로메로 브리또라고 브라질 작가예요. 그래서 혹시 팝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중적인 예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중적인 사물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뭐 영상, 회화, 조각 등 현대미술의 이제 모든 분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형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작업을 하고 계세요. 로메로 브리토. 작품에서 피카소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큐레이터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 작품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 전시를 기획한 23년 큐레이터 경력의 박정수 관장. 우리 미술시장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시장 구조가 미술품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지금부터는 미술과 화가 중심의 세상이 돼요. 엔터테인먼트 알죠? 네. 그럼 가수 한다고 치면 가수를 길러요? 노래를 길러요? 가수를. 그러죠. 우리나라는 미술시장 구조가 미술을 길렀었어요. 화가를 기는 시대가 됐어요. 화가가 죽으면 그림없이 오르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많이 듣잖아. 근데 미술을 기르다가 다시 말하면 노래를 기르고 곡을 기르다가 보니까 가수가 죽어도
고기 안 살아. 편곡이 안 돼. 그죠? 예. 우리 시장 구조가 그랬었어요. 앞으로는 만일에 정말로 관심 있다면은 대단히 많은 전망이 되게 좋아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2위권, 11위권 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 그림이 130억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비싸죠, 130억. 네. 되게 비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이 넘는 그림이 수천 점이야. 1000억이 넘는 그림도 수백 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비싼 그림 얼마라고 세계에서? 3,500억. 고긴 그림. 3,500억이라는 돈이 그림에 보관이 돼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도 서서히 미술품에 돈을 보관하는 시대가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미술 구조가 미술 시장 구조가 대단히 커요. 화가들도 많고 우수한 화가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화가들도 많고 또 대신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큐레이터나 마케터나 에듀케이터나 딜러나 매니저가 부족해요. 우선은 이 미술 시장 구조를 이해하려면 현장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미술 시장, 유통 시장도 있고 화가를 만나는 것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또 언론, 마케팅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다면 조망은 아주 좋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죠? 미술 하면 가난한 화가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죠. 빨리 그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싶었고 그 직업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싶었습니다. 미술품 거래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경매시장이죠. 그래서 용사들이 가봤습니다. 근데 안 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작품인가 봐. 그러게 이게 다 작품인 것 같아. 그렇네. 다 이런 네임 태그? 이름표들이 좀 있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바쁜데 드렸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혹시 어떤 식으로 경매를 하는 곳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술품을 네. 경매를 하는 회사고요. 네.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 경매도 하고 온라인 경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경매는 안 하는. 네, 지금 아쉽게도 지금은 오프라인 경매가 없지만 저희가 1년에 8번 오프라인 경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경매 현장은 봄이나 돼야 열린다는군요. 그럼 전시실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2층하고 3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매 현장은 볼 수 없지만 인터넷 경매에 올라가 있는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오, 거의 박물관이네요. 여인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여인 그림이라 해야 되나?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네,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죠. 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인데 이제 원화는 아니고 그 작품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찍은 이제 판화 작품입니다. 판화. 네, 판화를 500개를 찍었고 그 중에 114번째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이제 와당이라는 작품입니다. 기와에 이제 올리던 그 수막새라든가 안막새에 올리던 작품인데 이건 삼국시대의 작품입니다. 2000년 전의 작품이죠. 고구려 벽지 실라있던 그 시대. 네, 그거 삼국시대입니다.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남아 있어요. 놀라운 건 꼭 오래된 것만 경매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이제 월드컵 있죠? 네. 월드컵에 있었던 기념 조화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술품 경매사에서는 경매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0년 나가고 요거는 2006년 독일로. 네. 그럼 요거는 불과 10년밖에 안 된. 그렇죠. 이게 10년도 안 된 거죠. 이제 10년도 안 된 거고. 저기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2000년이 된 거고. 그런 많은 세대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다 경매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1000년 전의 작품이든 1년 전의 작품이든 소장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은 모두가 경매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경매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걸까요? 경매사에 대한 뭐 자격 요건이나 네.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네. 미술품 경매사란 직업에 대해서 그 전공이라든가 특별한 이제 수업이 있는 거는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각 경매 회사마다 이제
자기네 이제 육성 커리큘럼을 가지고 경매사를 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따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미술사 전반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라든가 이런 근현대화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또 미술 경제 분야가 있어요. 거기 네. 파트에 공부를 하셨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경매를 진행하시면서 이때껏 최고가가 얼마나 되는지. 최고가 작품은 이제 박수근 선생님 작품이었고요. 시작가가 저희가 600에 출발했는데 9천만 원에 낙찰이 된 이제 15배가 상승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 이제 경매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짜릿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 용사들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경매 현장의 맛배기라도 좀 가능할까요? 배우 하정우 씨 작품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작품의 이제 경매 진행 장면이 조그맣게 이제 뉴스에 실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경매사로서 진행을 한번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경매 진행을 하면서 해머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네. 이게 낙찰가를 이제 해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해머입니다. 낙찰 공입니다. 이게 요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호가하고 나서 바닥을 쳐주시면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기 등잔을 해보겠습니다. 작품 번호 1번 토기 등잔 60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씩 호가하겠습니다. 600만 원 출발하겠습니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있고요. 650만 원 650. 650 있습니다. 700만 여쭤보겠습니다. 700만, 700 있고요. 750만 750 있습니다. 750만 800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800만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고요. 750 750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750 750 750만 원 낙찰입니다. 750만 원에 윤재열 상병에게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한번 저 장상병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작품 번호 1번, 토기 등잔. 시작가 600만으로, 600만 원에서 600만에서 100만원 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00만원, 650만원, 6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호가한다 그랬는데 600원에서 650 가면 안 되죠. 자, 작품 번호 2번. 토기 마문장 경우 650만 원부터 100만 원씩 호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650. 650만 원 650 있고, 예, 750. 750, 750 있었고 이제 850. 850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50 있고 이제 950. 950 없으시면 850죠 이제. 없으시면 850. 850. 850. 850에 토기 마운장 경우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좀 강상병님보다는 조금 낫네요. 아빠.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남 앞에 나서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미술품 거래 전문가라고 해서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파는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기획하는 일도 알아야죠. 그래서 용사들이 찾은 곳, 6년 전 세상을 떠난 한국 화단의 거목 김흥수 화백의 혼이 여전히 숨쉬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8년 전 고 김흥수 화백의 미술관을 사들여 아트센터로 재개장한 금보성 관장. 김 관장은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은 화가이기도 한데요. 사재를 털어 작가들을 지원하는가 하면 그동안 10,000명도 넘는 작가들에게 이곳을 작품 발표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작품을 보고 압도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김웅수 화백의 97년도 미의 심판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누드의 작품들이 실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크죠. 일반적으로 그 누드에 그려졌던 그림보다는. 김웅수 화백이 좀 누드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시는 분인가요? 좀 작품 중에는 이제 누드화가 많이 있어요. 누드화가 많이 있긴 있는데
한국적인 이제 오방색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모니라는 축제와 같은 색깔을 창시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림인가요? 김웅수 화백의 작품으로서 가장 큰 대작으로 볼 때는 현재는 100억대가 넘는 그러한 작품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또 있었는데. 위에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이곳은 형편이 어려운 화가나 신인 화가에게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홍보까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들이 많은 전시회를 열면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혹시 갤러리마다 테마가 또 정해져 있나요? 모든 작가에게 열려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심사를 하고 기획회의에서 내용이 부합하다고 할 때 작가를 선정하고 또 작가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전시를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시 공간이지만 고정 큐레이터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역할을 전시회 기획회의가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용사들이 그 기획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평가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백두대간, 이어져야 할 백두대간. 새해 우리의 희망이 담는 어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그런 사진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새해에는 한번 기획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낙서하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표현이다, 언어다, 이야기다. 그래서 그거를 지우지 않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아이의 아버님도 화가예요. 예. 아버지는 현기가 어렸을 때 탄강촌에서 근무했대요. 강부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 예.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 전시된다는데 평가위원회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들 의견은 이제 어떠세요? 이런 그림 자체는 조금 어두워요. 저는 일단 이야기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동안 아버지의 기록과 아들의 기록이 같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점에서는 전시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전시를 만약에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어느 층에서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시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저도 약간의 그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다른 의견이 아빠와 아들의 이제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들의 성장기를 그린 거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림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림 실력이 좀 늘어난 거로밖에 안 보이고 이게 어떻게 성장기인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가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 그림, 탄강 그림이 나오면서 그 엮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다 보면 무리가 가는 것 같고 아예 그 아이 그림 가지고 그런 의도로 충분히 전시를 하고 아빠 그림은 아예 아예 구분을 져가지고 따로 이렇게 전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억지로 이렇게 엮는다는 의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들은 전시의 형식을 더 고민해서 봄맞이 전시회로 결정됩니다. 많은 작가님을 알아야 되고 그림을 알고 있어야 기획회의를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많은 작가님들과 그림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열린 기획회의와는 별개로 이전에 이미 전시 일정이 확정된 다른 작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작가의 전시회 준비 상황이 어떤지 점검차 갖는 미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힘드셨죠? 예. 내년 전시 기획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현황도 좀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일단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차 한 잔 가지고 가겠습니다.
전시회에 앞서서 갖는 만남에서 작가와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우리 용사들 작가와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작업하는 데는 힘들지 않으세요? 흙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작업은 내년 전시하는데 네. 어느 정도 한 공정이 남아있어요? 지금 한 60% 됐고요. 네.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전체 구상은 이제 다 잡혀 있고요. 그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재료하고 크기 어떻게 정하고 얼마나 이제 크게 아니면 작게 구성을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이번에 재료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스텐 단조라는 게 많이 있어서 네. 지금 중국 공장에 지금 네.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화가의 창작은 오롯이 개인 작업이지만 전시회는 타인과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원활한 소통이 필수겠죠. 강아지지 않습니까? 키웠다가 전시 기획하는 중에 네. 작가님 작품 중 한 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큐레이터와 작가님 사이에 이제 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어떻게 네. 하시는지. 그 기획 의도에 안 맞는 게 한두 개 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작가도 큐레이터가 얘기하는 거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컨셉에 맞게 맞춰주는 것도 작가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 주관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눈이 약간 미흡할 수 있어요. 그거를 큐레이터가 봐주고 또 그 작가가 최대한 그 작품이 돋보이게 기획을 해주는 게 큐레이터 몫이기 때문에 협조가 돼야 좋은 작품의 좋은 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 역시 미술품 거래 현장의 일부라고 보면 작가와의 전시기획 협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선정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어제 잘 쉬었어요? 네, 잘 쉬셨습니까? 예, 날씨도 추운데 어제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서울 아트쇼에 네. 이제 작품을 출품하러 가는 날인데 함께 같이 가보았으면 합니다. 네. 서울 아트쇼는 부스가 한 130개 정도로 나오고 아마 굉장히 큰 규모의 아트쇼예요. 화가들의 축제라고 할 만한 그러한 작가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아마 두 분께서 훨씬 더 즐겁고 그 어떤 가슴에 이게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그럼 일단 포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틈틈이 작업한 작품들의 전시를 위해 현장으로 가야 할 시간. 단순히 화물 운송이 아닌 작품의 이동. 오늘 용사들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이동한 곳은 2019년 서울 아트쇼 현장. 전시회 오픈을 앞두고 각 부스들은 벌써부터 부산합니다. 전시회 분위기가 물씬 무르익었죠. 정말 부산해요. 네. 저희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설치 한번 같이 해보죠. 예. 어르분이 기가 주세요. 호영이가 기가 우선 작품이 걸려야 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어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야, 나서 안 봐봤냐. 정비부대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다. 근데 왜 못 봐봐? 자, 여기가 약간 특별한 거야. 달라. 우리가 하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하던 거랑 달라. 너가 해볼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은 색깔. 결국 선수 교체 들어가네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예. 조심해서 그래. 조심. 산전수전 공중전 거쳐서 어쨌든 못은 박혔네요. 이제 그림 걸어야죠. 역시 작품은 벽에 걸려야 제 가치를 뽐내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관장님 그림이 있는 부스도 그림들이 모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제 한국에서 꽤 유명한 작가들, 물론 돌아가셨지만 청경자 선생님부터 해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마리의 작품,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이 부스도 기획이에요. 여기 작품은 올해 상을 받은 작가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다 이렇게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2019년 12월 8번째로 열린 국내 최대 미술인들의 축제 서울 아트쇼. 국내 미술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미술품 거래에 관심 있는 우리 용사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뭐부터 볼지 이제 이게 고민된다. 그게 많으니까. 이게 나 생명체를 표현한 거. 아 맞네. 녹색깔로 돼서 풀을 표현한 거 같지 않아? 그치? 풀하고 꽃 이런 거. 풀하고 꽃 표현한 거 같고. 색연필인 거 같기도 하고. 크레파스 뭐 물감인가? 다 크레파스도 있고 물감, 뭐 색연필 다 쓰고. 영화 언터처블 봤어? 아니? 언터처블에서도 이런 그림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되게 몇 천만 원에 팔리고 그래. 아 진짜?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소개된 이곳. 고수를 자처하는 전문가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텐데 용사들이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이제 큐레이터가 되면 이런 걸 자주 보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다양한 전문가들도 만날 수 있는 이 현장.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우리 용사들 서울 아트쇼의 총 감독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화랑, 큐레이터,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 작가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 한 군데 모여서 일주일 정도 아주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트쇼가 이제 예술품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대중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요? 예전에는 컬렉터들이 화랑을 직접 찾아가서 전시를 보고 작품을 구매하는 패턴이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1,500여 점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컬렉터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트페어가 미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0, 70% 정도가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화가들로서는 여기가 생업의 전쟁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화랑들도 이 작품들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화상들에게도 사실은 전쟁터지. 또 큐레이터가 해야 될 일들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은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이렇게 전시 기획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큐레이터의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우리 채말린 스튜디오의 디렉터이면서 또 서양화가이면서 미술학 박사이신 우리 원혜경 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 추상 조각계의 개척가라고 평가받는 최말린 선생의 작품 세계를 줄줄이 깨고 있는 큐레이터로부터 이곳에서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만나보기로 하죠. 장상병은 나하고 같이 이제 해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장상병은 원혜경 박사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럼 잘하고 잘 가시요. 작가님께서는 이런 둥근 이미지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가요? 네, 지금 언뜻 보기에도 동물의 어떤 장기 같은 우리 인체 가치도 보이고요. 혹은 인간의 어떤 둥근 형태들에서도 이 포름을 가져온 것 같이도 보이는데요. 이 작품 태에서도 어떤 생명이 갖는 리듬감
역동적인 거, 동쪽으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지되어 있는 이 형태 안에서 생명성이 갖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큰 볼륨감이라든지 아니면 둥근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흐름과 리듬감을 여기서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이 조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엄청 심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작품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다른 작품은 사실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 전반을 결정하는 일이 업무의 핵심이지만 그만큼 탄탄한 이론과 분석력을 갖춰야 합니다. 가만, 우리 윤상병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나라 색채 화가 중에 정말 유명한 여류 화가거든요. 네. 혹시 이 그림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 네. 중학교 때 아, 해달을 예. 본 것 같아요. 네, 미술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림입니다. 네. 여인과 꽃을 그리는 화가로 정말 유명한 작가고요. 보시면은 한국화 채색화 기법을 사용했지만 네.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여인의 네. 이제 피부색과 그다음에 이제 예리한 지적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맞아요. 앵무새. 오, 똑똑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앵무새도 나오고 보면은 여기도 좀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기죠. 네. 채색화를 그린 여류화가지만 여행하시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네. 그림을 그려왔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빠도 사실 군인이셨는데 아, 정말요? 네, 중2 때 네. 30년 전에 성형자 그림이 네. 8만 원이었대요. 8만 원이요? 근데 그걸 안 샀대요. 네, 이거 미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이 사면 좋겠다. 이거 한 2점은 갖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될게요? 30년 후인 지금 8천만 원? 1억 있어도 못 사요. 우와. 1억 있어도 없어서 못 구하는 아,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오. 네, 그때는 사실 부대원들 회식 시키겠다고 네. 안 사줬다고 하는데 큐레이팅하는 모습이 정말 예사롭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큐레이터가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슨트 역할이에요. 아, 도슨트. 네. 에듀케이터랑 비슷한. 그쵸. 제가 아까 네. 청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도슨트를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아, 제가 아직 네. 한번 해볼게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한번 예. 그럼 용기를 내서 네. 수첩에 뭔가 심오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품을 보듯이 약 둥근 이미지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둥근 이미지는 인간과 큐레이터님한테 전수받은 내용으로 고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괜찮으면은 네. 제가 작품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 예.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최만린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네.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만린 선생님은 이제 조각 중에서 1세대 조각가시며 대표적인 조각가 중 한 명이세요. 이게 최만린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최만린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걸 봤을 때 네. 이제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난해한데 어떤 주제로 지금 이거를 표현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만린 선생님은 이제 생명에 대한 걸로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데 생명에서 이제 생선과 소멸에 대하여 인간의 삶과 같이 이제 이거를 표현해 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왜 진땀이 날까요? 꼬마 친구는 어디 나라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나라 같아요? 한국? 미국? 글쎄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천경자라는 이제 한국의 유명하신 채색 화가신데 이 작가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여행을 하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제 그림의 테마라고 할까? 그게 이제 꽃과 여인의 이국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게 판화인데 이제 어디를 보면 그게 판화인 걸 알 것 같아요? 글쎄요. 넘버인가요? 그림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이쪽 부분인가요? 예, 맞아요. 이게 180에 4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이게 판화를 좀 180장을 찍었다는 건데 180장 중에 48번째 그림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옆에 있는 그림들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상세한 정보는 고개인 것 같은 약간의 비슷한데 혹시 뭐 연관이 있나요? 뭐 화가님께서 뭐 좋아하셨다던가 잘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심코 저에게 질문 하나 던졌는데 그걸 제가 잘 대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때 식은땀이 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의 큐레이터와 도슨트 업무를 이해한 용사들. 이번에는 아프리카 작가의 부스를 찾았는데요. 미술품 딜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이렇게 미흡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근데 그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돈을 좀 많이 버는 딜러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딜러는 이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뭐 갤러리랑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딜러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프리랜서예요. 어느 한 갤러리에 뭐 소속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갤러리를 상대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갤러리마다 이제 취급하는 작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 명의 작가만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딜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갤러리의 일을 도와주고 전시가 있을 때 그 작품을 판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작품 DC를 적게 하면은 그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컬렉터들의 경우에는 DC 폭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딜러 비용을 적게 받기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억짜리 그림을 판매했을 때 딜러가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이 100만 원짜리 그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세계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30년 전에 한 4,5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60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그게 이제 딜러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저희 그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0? 4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아주 판매가 잘 돼요. 경제가 안 좋아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는데 고가의 그림을 사는 거에는 또 약간의 투자 가치의 어떤 그런 성격도 강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이야 이것이 이제 뭐 4천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10배, 50배도 오를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산가한테 얘기할 때는 그만큼 고가의 작품이 나간다는 거. 그러면 고가의 작품이 나가면 그 딜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딜러들은 작품도 잘 판매하고 수익 구조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용사들에겐 낯선 미술품 딜러의 세계. 미술 시장의 여러 직업 중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험 넷째 날, 아트쇼 현장에서 미술품 거래 현장을 만났던 용사들이 삼청동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져 있네. 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오랜만이야.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어디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열심히 오늘 좀 오라고 그랬던 거는 전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저기 작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객을 위한 거 보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불렀어요. 많이 배웠다니까 좋은 일이네. 근데 지금부터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여기 하고 있는 것하고 내일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고 이따가 저기 이 조명도 설치 한번 해볼 거고 또 조각품이니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조각품 디스플레이 올리는 방식하고 좀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따가 저기 조각과 선생님 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공부 좀 하고 가요. 지금은 조각품으로 끝이라 봐봐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되게 무거워요.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림 같은 경우는 액자가 깨질 수가 있죠. 네. 돌 같은 경우는 부딪혀.
그래서 함부로 못 만지게 해. 네. 별로 안 먹어. 막 완성된 작품이 잘 포장돼서 전시실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죠. 떨어뜨리면 큰일 나. 보고 있는 저의 등줄기가 젖어듭니다. 보험이나 들고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불안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지 잘했어요. 오, 돼지 3마리가 탑을 쌓은 작품. 일단은 무사히 전시대에 올려놨습니다. 오,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조심스럽게 꺼내게 해줄까? 내가 꺼내볼까? 불안하지 꺼내려고 하네, 그죠? 네, 꺼내주세요. 무거워요. 이 작품은 포장해서 꺼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켜봐. 지금 임시 자리야. 네. 그러는가 하면 저 작품을 꺼내놓고 전체 DP를 해야 되고, 네. 작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기 이 조명은 지금 이게 어둡죠? 네. 조명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반대편. 그렇지. 거기서 돌려. 그러지. 그리고 조명을 이쪽으로 비춰봐. 어춤. 그리고 방향이 조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굴곡이 나오면서 작품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거든. 조각 작품 전시의 마감은 조명이 좌우합니다. 조명이 잘못되면 작품 가치가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촬영 들어가고 있어. 우리 저기 조각가 선생님 작품 하신. 아니, 여기 놓은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께서 작품 설명을 좀 해주면 돼. 우리 지금 무슨 작품 설명? 선생님 작품. 작가들 오면. 여기 빨리 설명 좀 해줘. 작가들 오면. 여기 작품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해줘. 여기 작품이 심오한데? 그러니까 해주라고. 얘기가 긴데? 혹시 작품은 토끼 같은데 혹시 토끼 같은데 그 작품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요 상감 이게 이제 기법적인 건데 요걸 돌을 이게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고. 직접 파는 거예요. 4-5mm 정도? 광대 옷에 이 땡땡이 점박이 문양 있잖아. 네네네. 광대 그러면 광대의 삶이 있잖아. 네. 무대에서 삶이 있고 자기의 인생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은 광대 같다는 얘기죠. 일할 때와 이제 각자 힘들어도 광대들은 무대 앞에서 웃어야 돼. 네. 우리도 성질대로 살 수가 없잖아. 치유를 해주는 거야. 이 땡땡이 문양 느낌을 내면서 작가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 창작했다면 큐레이터는 작가와 대중들 사이에서 통로가 돼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업 화랑이잖아요. 화랑이라는 게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술관 큐레이터가 좀 다르죠. 그쪽에서는 이 사회적, 문화적, 미학적, 예술학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는 유통과 경제와 사회성 그 차이들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길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경험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최근 미술작품 거래 시장에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방마다 미술작품이 걸리고 있는 요즘. 분명히 미술작품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아트마케터는 단순한 미술품 판매상이 아닙니다. 미술적 경험과 기획 능력을 두루 갖춘 또 하나의 창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용사들이 경험한 아트마케터의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문화의 시대에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전시 디스플레이가 마무리되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과 함께 작은 만찬으로 이어갑니다. 어땠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제 작가님들께서 이제 작품 하나하나에 많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되게 예술품을 보는 이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느꼈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조각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람 소리 안 할게. 돼지 3개.
안 넣지 마요 선생님. 부모님한테 전화해 싸게 좀. 그럼 두 번째로 21살이래. 두 번째로만 믿는 거. 이게 진짜야. 두 번째로만 믿는 거. 첫째가 28이네. 잘 생각해. 질문을 할 거니까. 두 번째로만 믿는 거. 두 번째는 아까 그 피어나는 그 집에다가 이렇게 작품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 달라가지고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할 때가 왜 자꾸 갈라치기를 해?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한 30년 해왔는데 미술 작품은 선택당하는 품목이지 허객하는 품목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미술 작품은 설득으로 파는 상품이 아닌 누군가의 선택으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란 뜻이겠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한테 작품 하나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세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용사들의 꿈도 그림처럼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방TV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요. 우와, 주열, 이 국방TV 어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일과 끝나고도 다시 볼 수 있어. 와. 국방TV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얼개 작가라고 하거든요. 얼개요. 얼개요. 네, 어떤 지식적이나 학벌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진정으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큐레이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맺었던 인연들은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큐레이터와 작가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관계예요. 그럼요. 네. 동반자기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입장이고 또 언제나 또 훌륭한 큐레이터가 되실 거니까 전지현 작가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